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턱 사이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5, 6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니까 뭐 사각턱의 좌우폭은 뭐 그렇게 많이 넓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광대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폭을 재보면 129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니까 조금은 뭐 넓은 광대를 아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50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43mm고 남자가 148mm니까 두상이 꽤나 넓은 거죠. 이거는 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역삼각형의 이런 구조로 조금은 넓은 얼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인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요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15mm, 6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18mm예요. 다시 말하면 좀 짧죠.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여기 코앞가시까지 거리를 재는데 요게 중안면부 길이를 보는 건데 지금 53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52, 3mm 정도 되니까 뭐 중안면부 길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는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이게 61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66mm, 7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안면부가 많이 짧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역삼각형 구조의 하안면부가 짧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갸름하다는 느낌보다는 살짝은 넓고 짧은 느낌이 조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건 사각턱을 봐요. 그래서 보통 기준으로는 이제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1.5c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귓볼 높이까지 사각턱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자를 만큼 잘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르는 건 의미가 없고, 실제 모습에서도 보면 약간 흔히 말하는 개턱이라고 해서 귓볼에서 귀밑각이 아예 안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보통 콧볼하고 귓볼 높이가 같거든요. 근데 귓볼이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워낙에 귓볼이 낮은 분도 계시고 뭐 안면 거상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귓볼이 낮아서 그렇지 뭐 콧볼 높이로 보면은 귓볼이 낮은 게 문제지 뭐 귀밑각이 아주 많이 잘렸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만 사선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아예 없어서 조금은 흔히 말하는 개턱 느낌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또 보는 거는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그렇게 따지면 턱이 조금은 많이 나온 편이죠. 뭐 조금 나온 게 이제 뭐 짧아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렇다고 뭐 턱이 나왔다고 턱을 늦차거나 이런 선택은 안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뼈를 많이 자르면 얼굴이 짧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살들이 받쳐주는 뼈가 없어지면 이 밑으로 처지면서 약간 환자분처럼 이렇게 턱 지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를 또 지방흡입한다고 그러고 요새는 뭐 근육 먹기 한다고 그러고 또 여기 피부를 잘라내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입술이 밑으로 처지면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또 부작용이 생기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선 제가 이제 리케치 라인이라고 하는 이 선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선이 정답은 아니에요. 뭐 예쁜 연예인들 중에서도 입이 들어간 분들도 있고 입이 튀어나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면은 사실은 인매가 조금 들어가서 합주기 느낌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뭐 턱을 넣는다든지 하는 거는 그닥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5도 쪽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45도 광대 옆광대 전체적으로 나온 거는 거의 없죠. 오히려 정면에서 보면 광대가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꺼져 있으니까, 또 두상은 크니까 얼굴 선이 약간 이렇게 돼서 흔히 말하는 땅콩된 느낌이 조금은 보여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광대를 더 줄여봤자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다음에 45도에서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보면 얼굴이 이 부분이 밋밋하게 오목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갸름하다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얼굴은 절대 갸름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좌우 비율보다 상하 비율이 짧으면 넓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갸름하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정면에서 볼 때는 좌우 폭보다 상하 비율이 길 때 이걸 갸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옆모습에서 볼 때도 저희가 평면적인 얼굴에 코가 이렇게 있는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는 없고요. 반대로 오목한 상태에서 코만 이렇게 있는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볼록한 상태에서 코가 돌출돼 있을 때 갸름한 느낌이 들고 작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환자분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옆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45도에서 보면 이 부분이 푹 꺼져 있는 느낌이 조금은 아쉽고, 흔히 말할 때 이제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 약간 오목한 느낌이 들고 정면에선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요. 인상으로 봤을 때는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 오히려 약간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빈티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중안면부는 꺼져 있는데 코는 오똑한 편이어서 그나마 좀 커버가 되고 있고, 입도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이 그냥 넓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기가 쉬워요. 전체적으로 중안면부 포함해서 입부분이 이렇게 꺼져 있기 때문에 턱이 좀 더 나와 보이는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조금은 볼륨을 줘서 앞으로 조금 돌출시켜서 조금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들어주는 게 입체감을 위해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비대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치아 중심 라인은 잘 맞죠? 근데 턱이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 비대칭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좌우 폭, 턱을 보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48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 똑같이 치아 중심 라인에서 왼쪽 턱뼈 있는 데까지 측정을 해보면 이쪽은 지금 47mm로 조금 좁죠. 턱이 뭐 비대칭인 게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하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넓으니까 이쪽 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 폭이 좁으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각턱 뼈가. 특히나 폭이 좁으면 이쪽 볼살이 좀 더 늘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차이가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조금은 덜 보이는 정도다. 옆모습에서 보면 물론 수술을 했지만 사각턱은 그래도 비교적 대칭적으로 잘 잘려진 모습이고요. 고개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얼굴 중심 라인이고요. 턱관절 있는 데서 수평선을 그으면 여기가 살짝 뜨는 느낌이 있지만 그닥 심하지 않고요. 광대 있는 라인에서도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지금 이렇게 그어보면 두상 비대칭도 뭐 그닥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얼굴 비대칭은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눈 윗뼈와 눈 아랫뼈 사이 간격에서 이 부분이 많이 꺼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 또 이쪽하고 이쪽의 꺼진 정도가 뭐 차이가 그닥 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환자분의 얼굴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많이 꺼져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넓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상 자체가 넓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갸름해지는 얼굴은 솔직히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뭐 해볼 수 있는 노력이라면 측두근에 보톡스 맞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아주 갸름한 얼굴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두상은 남자보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뼈를 뭐 어떻게 부셔서 줄이는 방법도 사실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측두근 쪽에 보톡스 맞아서 조금 줄이는 그 정도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최대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도 하나 남겨주셨는데, 여기서 먼저 드릴 말씀이, 이거 환자분이 찍은 사진이잖아요. 이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만 보면 갸르마니 예쁜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병원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납작하게 나오죠. 오히려 짧아 보이고 더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이제 아마 이거 사진 찍으면서 뭐 각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환자분 얼굴 모습이고 이거는 약간의 보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사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가로폭과 관자놀이 여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상이 남자보다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짝눈이다 하셨는데 이 정도면 짝눈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뒤트임에서 뭐 한다고 해서 아주 뭐 시원하게 눈이 되고, 또
뒤트임을,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 뒤트임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넓혀봤자 1, 2mm도 안 돼요. 근데 뭐 여기가 뭐 센치 단위로 벌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밀리미터 단위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처럼 약간 돌출될 눈에서 뒤트임까지 해보면 조금 어색한 눈매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간 높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간 높이가 옆모습에서 보면은 그닥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눈이 좀 돌출될 눈이어서 여기가 낮아 보일 수는 있으나, 지금 여기가 높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중안면부가 오목하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오목한데 여기가 올라오는 거는 그닥 좋진 않아요. 오히려 뭐 여기가 조금 높아진다면 코끝이 조금 더 높아지고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중안면부가 오목한 느낌을 조금 지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코를 수술을 다시 계획하신다면 콧대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코끝을 조금 더 내리고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전체적인 인상에서는 좀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꼬리 아랫입술 작아서 필러하고 싶다 하셨는데, 입술이 작은 건 맞는데 요거는 그냥 뭐 필러 조금 맞는 거 정도로 환자분 원하시는 거 얻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팔자주름 있고 여기 이제 앞광대 부분, 요 부분 꺼져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피 이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내 진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다 쓰는 진피로 여기 앞광대 쪽에 볼륨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다. 근데 여기다가 뭐 자가뼈로 귀족 수술한다거나 이런 거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흡수도 많고 제대로 된 위치에 고정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팔자주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용물이든 뭐든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지금 요 마우스 위치거든요. 지금 마우스를 그대로 두고 뼈로 바꿔보면 송곳니 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어떤 재료를 넣어서 여기다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사를 박는다든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뼈 이식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부분에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사를 이 뼈에 박아야 되는데 그럼 치아 뿌리를 손상 주겠죠. 그래서 대부분 뼈 이식을 이런 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실제 얼굴에서는 팔자 위쪽 콧바퀴만 넓어지고 팔자주름은 더 심해지는 효과가 생겨서 정확한 위치인 이곳에 넣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이중턱이 심하고 침샘이 비대하고 뭐 침샘 제거, 근육 묶기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턱이 많이 잘리면서 생긴 부분인데, 여기서 근육 묶기하고 침샘 제거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이게 얄쌍해지지가 않아요. 턱뼈가 작아서 그런 거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턱 밑샘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종국 후에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상을 해주는 게 사실은 맞는데, 젊은 나이에 거상을 권하기도 참 어려워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얼굴을 만들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이중턱이나 턱살 늘어지는 거나 이런 게 싫으시다면 이럴 거상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고, 뭐 이중턱 지방 흡입이나 근육 묶기로 이게 해결되지는 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 또 흉터 만들어서 이 층지는 게 더 심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병원 오시면 그런 케이스들 좀 보여드릴게요. 뭐 근육 묶기, 지방 흡입, 여기 턱 밑에 피부 절제해서 자르고 그 흉터들이 좀 얼마나 좀 고통스럽게 남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쪽 귀가 비대칭이다라고 하셨는데, 귓볼 있는 데서 수평선 그면 뭐 그닥 차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귀 위에서도 수평선 그면 이쪽이 살짝 큰, 왼쪽이 조금 큰 모습은 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접힌 모습이나 형태는 그닥 나쁘진 않아요. 이쪽 귀가 조금 더 길고 이쪽 귀가 조금 더 짧은 건데,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중이 길어 보인다 하셨는데, 인중이 긴 게 아니고 얼굴이 오목해서 길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인중 길이 자체는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인중 추도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지 말으셔야 되는 얘기고, 오히려 이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가 조금 길어지고 비순각의 각도가 조금 90도 넘는 각도에서 한 90도, 100도 사이로 옮겨진다면 인중이 더 짧아 보여요. 그래서 코를 조금 내리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넙대대하고 입체감이 적다고 느껴진다. 정확합니다. 좌우로 넓고 상하로 짧고 중안면부가 오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요. 현재 고민 중인 수술들이며 다른 방법이나 추천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참고하셔서 계획 세우시기 바라고요. 가로 여백을 줄이고 입체감을 살려 화려하고 슬림하고 세련된 얼굴 원한다 하셔서 원하는 얼굴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지금 이 얼굴 비율을 보세요. 지금 눈과 이 여백,
이게 굉장히 좁은데 환자분은 이게 넓죠. 다시 말하면 두상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비율이 좌우폭보다 상하 비율이 긴 비율인데 지금 반대로 환자분은 지금 이런 비율이 아니라 이런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가로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한계치에 도달해 있어요. 그럼 무조건 길어져야 되는데 또 무작정 길어지자니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걸 예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갸름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살짝 턱은 둔탁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턱만 놓고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입에서 턱만 놓고 보면 오히려 환자분 턱이 더 예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턱 라인만 보면은 이게 이쁘냐 이게 이쁘냐 얘기하면 오히려 이게 더 이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시는 모양이나 어떤 턱 라인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환자분 두상이나 이런 비율에서는 좀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현재 제 얼굴에서 12kg, 15kg 감량이 얼굴 변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병원 오시면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중 감량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변하는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게 여기고요. 제일 마지막에 변하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한 5kg 정도만 빠져도 이 부분이 확 변하기 시작하고요. 이 부분은 한 7, 8kg 정도 빠져야 팔자주름이 옅어지고 이 볼 튀어나온 게 좀 없어지고 여기 이제 피부 두께가 주는 거는 대략 한 10kg 정도는 감량이 돼야 줄어드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뼈대가 넓기 때문에 살 빼는 게 그닥 능사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키가 168에 60kg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많이 뺄 필요도 없고 한 2, 3kg에서 3, 4kg 정도 감량하셔서 체지방 줄이시고 운동하시는 게 맞지 여기서 뭐 12kg 이렇게 빼가지고는 오히려 해골 같은 골격만 더 드러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보기 싫을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광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미니 거상 후에 해도 적절할지 해주셨는데 거상은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거는 안에서 밖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뼈 수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겉에 살을 처리하는 게 맞지 살을 수술해 놓고서 나중에 뼈 수술을 하면은 이거 도돌이표거든요. 그럼 다시 또 거상을 해야 되는 수가 생겨요. 그리고 광대 재수술은 지금 필요하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광대 재수술에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얼굴 크기를 줄이고 싶다면 양악, 윤곽 추천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뭐 뼈 자를 만큼 잘랐고 광대 줄일 만큼 줄여놨는데 여기서 더 줄여봤자 의미가 없고요. 두상도 이렇게 넓은데 여기만 계속해서 작아진다고 해서 아까 말한 비율로 보면 좌우 비율은 그대로인데 상하 길이만 짧아지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얻어질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 수술 추천 시 실리콘 사용 말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상담 부탁드린다 하셨는데 지금 콧대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재료는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리콘이 있겠고요. 뭐 진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늑연골 갈아 넣는 그런 작업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환자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콧대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코를 조금 내리는 게 오히려 환자분 인상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죠? 병원에서 찍은 이런 좀 적나라한 사진은 얼굴이 짧고 넓어 보이는데 환자분이 찍은 어디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은 굉장히 갸름하고 길어 보이고 또 환자분이 원하는 어떤 모습은 굉장히 긴 얼굴, 갸름한 얼굴이고요. 참 이런 갭을 우리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무리해서 수술하다 보면 원하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나 지금 환자분의 광대에서 광대를 더 줄인다? 얼굴이 갸름해지는 약간 요런 효과를 기대하고 수술하겠지만 현실은 약간 요렇게 되는 효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